안녕하세요, 민날입니다. 오늘 광주 맞죠? 네, 전라도 광주에서 오른소리와 KBS 주최로 범야권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님과 윤석열의 그 핵 관련 토론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사가 패널드마이크 홈페이지에 지난주 금요일날 실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패널드마이크 6시 뉴스에도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패널드마이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님과 윤석열의 오늘 핵 관련 토론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 이제 나토식 핵 공유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말씀을 하셨다가 미국에서 바로 아마 차관보가 반박을 하고 바로 번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토론 번복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전술핵 재배치하고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이, 왜냐하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미국이 해줘야 되는 건데 미국의 지금 방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현실성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입장이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핵 안보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을 오히려 핵 강대국화 시켜서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핵 군축 협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전공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린 거죠. 북한의 핵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더라도 이거를 비핵화라는 걸 전제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딱 해놓고 이걸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고 압박을 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결국은 협상에서 어느 레버리지가 더 크냐의 문제인데. 됐습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압박을 하고 개발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개발이 완결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있는 핵을 없다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핵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대륙간 탄도탄 발사하는데 관여하겠다고 하셨죠. 이제 관여를 요청하겠다 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미국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 미국 정부가 네? 그게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그러나 확장 억제에 한국이 더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 그런 발표를 했고. 확장 억제 문제는 지난 30년간 주장하던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핵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외교로. 지금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마지막까지 와버리고. 이란이나 뭐 이런 데하고 추가로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된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교수 두 분이 한 거. 네. 2017년도 제가 그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워싱턴을 갔을 때 미 상원의 군사위원회에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그 찬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하원 군사 소위원장도 찬성을 했어요. 예? 그리고 미 의회 외교협회 가서 내 논쟁을 할 때도 안 해주면 우리 핵 개발할 수가 있다. 독일의 슈미트처럼. 그래 했는데 최근에 이제 쭉 미국 전문가들 주장은 이거는 한국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핵확산 금지 10조 위반이 아니다. 핵확산 금지 10조라는 것은 자위를 위해서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NPT 탈퇴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핵 개발하고 러시아가 하고 중국이 하고 인도가 했어요.
인도가 하니까 파키스탄이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국경 분쟁이 없어졌잖아요. 캐슈미르 분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국경 분쟁이 없어졌잖아요.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미국 전문가들 주장입니다. 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유명한 그 다트머스 대학의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더 교수하고 데일 프레스의 이 두 교수가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까지 다 했어요. 제가 말씀 잠깐 예,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제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인정 이런 부분은 이 NPT 체제를 유지하는 이제 강대국들이 NPT 체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거냐 이제 문제고, 저도 그 Foreign Affairs나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 과연 미국의 그 동맹국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충분히 신뢰할 것이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뭐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 공유 같은 것들을 좀 허용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문도 나오고 학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이 NPT 그 핵 확산 금지를 더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자, 공식 그럼 입장은 내가 저걸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네. 유럽의 핵 공유 협정을 하고 전술핵 재배치한 것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이 그거는 됩니까? 유럽은 러시아라고 하는 이미 핵 보유가 인정되어 있는 나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럼 북한은 그럼 핵 보유를 사실상 핵탄두가 60개, 80개, 100개를 해버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핵 통제가 가능해요. 미국에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근데 말씀드린 북한은 핵 것처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더 위험하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NPT 체제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협상 레버리지를 저 비핵화로 묶어두면서 저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풀어주고 그래서 풀어주면 저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 막 치닫겠죠. 그러면 서로 핵 보유량을 줄여가면서 군축 협상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데,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종전선언이니 뭐니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문제점이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은 잘 모르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잘 몰랐는데 그때 공부했죠. 말씀을 하셔서 파이로 프로세싱 이 기술을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제 거의 특허 단계에 들어왔어요. 상당한 기술까지 올라갔다는 그렇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 플루토늄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98%까지 가득 찬 그 폐연료봉 기술도 지금 해소가 돼요. 그건 묻지 않고 재처리하면 훨씬 그게 이제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아마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곧 아마 실용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핵 공유를 나토식으로 해주든지, 그거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나토식 핵 공유했다고 해서 그건 미국의 핵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핵이니까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세계의 핵 질서를 사실상 지금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미국이 외교로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봐도. 그러면 사실상 핵 보유를 하고 그것까지도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 수단이 어디 있어요? 외교적인 수단? 안 그러면 핵 공격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핵 공유나 여기 한반도 우리 저 남한 뭐 미군 기지라든가 이런데 핵을 배치를 했다 치죠. 91년도 이전에는 핵 배치가 돼 물론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 핵 개발을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도 안 하겠다고 빼면서 비핵화로 하고 안보리 제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경제 제재를 다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정권 안보를 가지면서 경제 제재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에는 앉아서 모든 핵 통제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데 세계의 핵 질서는, 그러면 북한은 지금 핵을 미국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고 해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 본토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ICBM까지 개발하고 SLBM까지 개발하고 북한은 바로 미국을 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렸어요. 아직은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수단이 뭐 있습니까? 외교적 수단으로 지난 30년간 해도 안 되고 군사적 수단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아마 그 94년도 북폭할 때 우리가 말렸잖아요. YS가 북폭 못하게. 그때 북폭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핵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30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계속 답습하겠다는 게 과연 그게 5천만 국민의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대통령의 태도인가요? 네, 홍 후보님 다른 후보께도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방국인 미국의 입장하고 따로 떼서 얘기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의 네, 윤석열 후보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의 발언이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의 말씀이 얼마나 당연한 말씀인지, 이거는 제가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트렌드마이크의 지난 금요일 10월 8일 날 홈페이지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트렌드마이크 6시 뉴스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핵무장 당위론 나왔다. 미 전문가 한국 독자적 핵무장 나서고 미국은 지원해야 주장.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에 나서야 하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과 데릴 프레스 교수는 7일 워싱턴 포스트의 한미동맹은 위기에 처했으며 북한의 핵무력이 날로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선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얼핏 보면 서울과 워싱턴을 묶는 연대는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상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에 의해 찢어진 한미동맹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한국인들이 워싱턴의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즉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분석한 한미동맹이 위험에 처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의 외교정책적 우선순위들 사이의 균열이다. 둘째, 점증하는 북핵 능력의 고도화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미국의 우선적 국가안보 목표는 중국이 되었고 워싱턴은 동맹국들이 대중국 대항 노력에 협력하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거래에 사인을 한 적이 없다. 한미동맹은 항상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었지 중국에 대항한 균형잡기 노력이 아니었다. 더욱이 한국은 제1무역 파트너이자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와의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는 한국이 왜 인도와 호주, 일본을 포함하는 미국 주도의 쿼드에 합류하는 것은 꺼리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선수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영원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잘 알고 있다. 한편 평양의 핵능력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고성능의 열핵 무기와 미국 본토까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발전은 한미동맹의 위험과 보상에 대한 계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에 매우 비싸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군 수만 명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에서의 갈등의 비용은 미국에게 분명히 제한적일 수 있다. 전쟁 발발 시에 평양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우세함을 교착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을 가질 것이다. 이들 교수는 미국에 보복하며 미국 본토는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다수의 미국의 도시들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거래에 사인한 적이 없으며 그 결과 한미동맹은 신뢰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자국의 보호를 위해 동맹국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들이 갈리는 그 순간 미국이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 견뎌야만 하는 위험은 천배나 더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북한 역시 전쟁이 나면 워싱턴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서울을 돕기 위해 달려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할 것이다. 이들은 워싱턴과 그의 동맹국들은 냉전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신뢰성 문제에 직면했다며 1950년대 초기 나토 국가들은 미국 본토를 향한 소비에트의 부상하는 핵무력이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본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보스턴을 희생할 것인가? 동맹국들은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세계의 해결책으로 풀었다. 미국과 프랑스는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했다. 다른 국가들을 위해 나토는 핵공유 정책을 시행했다. 전쟁 발발 시에 동맹국들이 이송할 수 있는 미국의 핵무기들을 유럽의 동맹국 기자들의 전쟁 발발 시에 동맹국들이 이송할 수 있는 미국의 무기들을 유럽의 동맹국 기지들에 비축한 것이다. 그리고 미군은 대륙에 대규모 지상군과 공군을 주둔시키고 가족과 함께 군대를 배치해 처음부터 주요 전쟁에서 미국을 엮었다. 이들 교수는 칼럼에서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의 장점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혐오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첫째, 한국을 현재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둘째, 한국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이 점점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지역에서 한국이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들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처럼 외톨이 국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이지만, 반면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특히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의 조항 X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핵 확산을 금지하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따르면 전쟁 발발 시에 비핵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를 제공하는 계획을 가정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NPT의 조항 X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는 NPT 탈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불법 배치와 한국을 향한 위협은 분명히 비상사태 상황을 충족하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비례적인 반응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서울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한국이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언급은 지도자들과 분석가들이 광범위하게 선전하는 아이디어라며, 한국인의 70%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이 최근 소수의 재래식 미사일을 운반하는 매우 비싼 방법인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SLBM을 새롭게 건조한 것은 특별한 일이지만, 이러한 잠수함들은 미래의 핵 저지 능력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한국의 핵무기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는 미국의 핵무기 확산 방지 정책에 반대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동맹의 약화를 고려할 때 이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서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다면 미국은 평양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소중한 동맹국에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결론은요. 잠시만요. 결론은 홍준표가 옳았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